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5월 18일 증시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됐습니다. S&P 500 같은 지수에도 0.39% 상승 마감됐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우선 삼성전자가 약간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오늘 거래원, 창고별로 거래원 현황표인데요. 오늘 CLSA라는 창구에서, 해외 창구죠. 엄청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CLSA란 어떤 증권회사냐 하면은, 홍콩에 있는 증권회사인데, 이 모기업은 중신증권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중신증권은 어떤 회사냐 하면은 중국 최대의 투자은행입니다. 한마디로 금일 중국 자금이 삼성전자를 샀는데, 그럼 삼성전자 오늘 왜 샀냐 하면은, 오늘 뉴스가 나왔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중국 방문을 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아니, 포스트 코로나 대비 차원인데, 어딜 갔냐 하면은 이제 중국 산시성 위치에 있는 시안 반도체 사업장입니다. 이게 이제 한 예가 있죠. 예전에 이제 한국 대 우리나라 대 이제 일본 경제 전쟁이 있었죠. 예. 경제 전쟁이 있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을 갔다 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일본에서 수입해 오던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각종 소재를 전면적으로 이제 수입 중단을 했죠. 예. 그래서 이번 일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 중국이랑 이제 무역 전쟁 중이고,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에 남아있던 이 반도체 공장도 한 인도로 옮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약간 뭔가 이제 선신서민을 보인 거죠. 중국 자본이 이제 딱 이제 보이죠. 뭐 앞으로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좋게 나가려면 뭐 LG 생활건강이라든가 뭐 아모레퍼시픽, 그런 대표적인 화장품주나 이제 뭐 YG 엔터테이나 SM 같은 그런 골고루 종목을 사줬어야 되는데, 딱 오늘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좀 소규모로 SK 하이닉스를 사줬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 떠나지 말라는 그런 무언의 약간 뇌물성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오늘 좀 이 삼성전자에 들어온 이 매수세가 저는 좀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또 국내 오늘 증시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500 야간 선물 지수가 우상향을 하는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코스피도 이제 우상향하는 좋은 모습 보였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 반전을 했죠. 셀트리온 삼형제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환율도 계속 한번 올랐다가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조금씩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32원 1232원에 마감됐네요.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 최근 차트를 보시면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뭐랄까, 선물 밑에 보시면 선물 지수가 또 외국인들이 또 선물 지수를 사줬어요. 예. 그래서 이 1930 1900에서 1920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좀 1930선을 뚫었는데, 이거는 좀 단기성, 예. 중국 자본이 오늘 단기성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막상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인도로 옮긴다는 공식 발표가 나면 훅 떨어지겠죠. 예. 그리고 오늘은 또 전 세계 무적 코스닥이 장 막판에는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0.16% 강보합에 마감됐습니다. 선물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좀 힘을 못, 점점 61선을 좀 따라가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수급 주체별로 보면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고, 선물만 좀 소폭 매수를 해줬네요. 기관도 코스피만 소폭 매수를 해주고, 코스닥이랑 선물은 또 매도를 했습니다. 내일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추천 종목은 죄송합니다. 바로 전기차 2차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입니다. 현재 그 미국이랑 중국이 이제 반도체 전쟁이 지금 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지금 반도체 섹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2차 전기차 배터리를 제가 오늘 추천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쪽에 지금 많은 지원금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2차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 오늘 추천드리고요. 예,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 올라온 주체가 바로 이제 개인입니다. 개인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본격적으로 매수해주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추천드리고 전략은 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 종목 또 하나는 에코프로 BM이고 물론 저가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오른 주체가 바로 개인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인 외국인과 기관이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 그동안의 상승 주체가 바로 개인이었는데 그동안에 좀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잠잠하고 있다가 또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오늘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 종목은 앞으로 이제 기존에 추천한 종목과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전략을 짜보면 세턴 헬스케어도 오늘 최고가를 갱신했지만 네 갑자기 강풍이랑 소나기가 내려가지고요 잠깐 나갔다 왔네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좀 장 초반엔 좋았다가 장 막판에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관망 음봉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관망하는 걸 추천드리고 CJ는 역시 아직까지 이제 조정이 들어가가지고요 음봉 마감됐기 때문에 이제 관망하는 걸 추천드리고 곧버스도 오늘 좀 음봉으로 마감됐습니다. 한 마이너스 한 1.5%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당분간 이 중국계 자본이 다시 삼성전자를 얼마 정도는 또 매수해 줄 것 같아요. 추가로 매수 예상이 돼가지고 그러면 곧버스가 다시 추가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일 전량 손절을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뭐 마이너스 1.5%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량 손절을 해도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인버스 오늘 좀 약간 1몇 프로 좀 올랐죠. 그래서 또 양봉 마감됐기 때문에 이제 보유 현금의 10% 정도 종가 및 시간 외에 매수를 해서 내일 0에서 5% 정도 전량 익절을 한 다음에 종가까지 또 관망을 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나 에코프로 BM, 일진 머티리얼즈는 또 각각 보유 현금의 10%씩 종가 및 시간 외에 매수를 해서 내일 한 0에서 5% 정도 수익권이면 전량 익절을 한 후에 다시 종가까지 관망하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짧게 단기성 투자를 추천드리냐면 지금 생각보다 좀 해외가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주 목요일이죠. 원래는 이제 지난달 4월 달에 아르헨티나가 이제 아르헨티나가 지난달에 하나로 한 6,200억 정도의 이제 해외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30일간의 이제 유예 기간, 그래서 이제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이 5월 20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이네요. 예.
금요일인데 5월 22일까지 갚지 못하거나 채무 조정, 구조 조정 합의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 아르헨티나는 예, 디폴트 예, 이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왜 그동안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냐 보면은 우선 최근 2003년도부터 네, 이 한 번만 빼놓고 대부분 중국 친화적인 이제 역대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르헨티나가 이제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빨간 선이 아르헨티나가 그동안에 중국에서 수입한 비중인데 계속 꾸준히 올라갔죠. 근데 오히려 수입은 오히려 중국에서 수입은 중국으로 수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네. 역시 중국이랑 엮이면 좀 안 좋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르헨티나가 이제 교역 상위 5개국을 보면은 중국으로 이제 수출의 비중이 한 전체 상위 5개 중에서 세 번째네요. 그렇지만 수입국은 이제 중국이 두 번째로 높고요. 대부분 가장 가까운 브라질이랑 이제 많은 무역을 하고 있는데 브라질 역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관광객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좀 상황이 안 좋죠. 제가 만약에 좀 안 좋은 예상이지만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상태에 들어가면은 옆에 바로 무역 최대 국가이고 남미의 최대 국가인 브라질까지도 추가 디폴트 영향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제 위에 언급했다시피 아르헨티나가 이제 갚아야 할 해외 채권 이자죠. 이자만 하나로 6,200억 원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화가 하나로 약 1,00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가 지금 가뭄이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이 채권 이자라도 빨리 각 나라에서 받고 싶어 하는데 아르헨티나가 이번에도 이제 배째다고 싶으면은 거의 배째 확률이 높죠. 이 상황을 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 좀 금요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좀 불안한 모습이 보여가지고요. 이런 해외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여가지고 오늘 추천 종목들이나 기존의 추천 종목들도 짧게 0에서 5% 정도 익절을 한 다음에 나와서 익절을 하고 난 다음에 종가까지 관망하는 그런 단기성 투자를 현재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5.18 항쟁 70주년인가요? 예, 기념일인데 좀 강한 돌풍이랑 비가 소나기가 내리고 있네요. 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